예,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닌 영재학교는 유학반은 없었는데 그래도 캠프라던가 컨퍼런스 또는 리서치 그리고 약간 어려운 심화된 과학 과목 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여러 캠프, 인턴십, 그리고 과학 경시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더라도 유학 준비에 전혀 도움이, 그러니까 방해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더 좋은 점은 이렇게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이 기회를 찾아서 이것을 성취했다, 이런 것이 미국 대학 원서 지원할 때 어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1학년 때는 제가 Research and Education이라고 교수님과 학생 서너 명의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이렇게 실험과 연구가 바탕으로 된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포항공대에서 화학, 그 중에서도 유기화학을 했고요. 이제 유기화학 중에서도 제가 한 주제는 LCD에 들어가는 액정 물질의 물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년 말에는 이제 여름이 되겠는데, 이제 학교에서 3주 정도 펄듀 유니버시티에 이제 영재 캠프를 보내줘서 그것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제가 2학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유학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이제 SAT2가 과목별이고 그리고 준비하기도 쉽고, 또 과학 과목의 경우에는 배운 것을 알면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시험을 치기가 좋아서 이제 SAT2를 먼저 준비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과 같이 R&E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카이스트에서 유체역학에 대해서 했습니다. 유체역학은 공학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좋았던 것이 1학년 때는 순수 과학을 하였고 2학년 때는 공학, 이제 저는 이과라는 것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파트를 해보았고, 이제 원서를 지원할 때도 나는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는데 이것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애매하게 이것을 하고 싶다 이런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소신 있게,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또 사실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연구를 시작하면 아는 것도 많이 없지만 어떤 나한테 챌린지가 주어졌고, 이것은 내 레벨보다 훨씬 높았지만 내가 이것을 get through 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원서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APEC 캠프라고, APEC 정상회담에 앞서서 이제 청소년들 교류 프로그램으로 이 캠프에 참가했고, 이제 전 토플을 2번 봤는데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봤거든요. 이제 그 2학년 때부터 이제 토플 공부를 시작하였고, 사실 2학년 이제 중반에 시작하면서 이제 SAT 공부는 계속 병행하였고요. 이제 3학년 때 이제 AP를 보았는데 2학년 중반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2학년 5월 달에 있던 AP 기간을 놓쳐서 저는 7에서 8과목이 되는 AP를 한 학년에 몰아서 봐야 했습니다.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근차근 미리 마스터 플랜을 세워서 공부하면 1년에 2과목, 3과목 또는 또 적게라도 이렇게 3년 동안 차근차근 하면 힘들이지 않고 6에서 7과목에 가까운 과목들에게 이제 자신이 얼만큼 어치브를 했는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SAT1을 이제 3학년 9월 달에 봤고요. 이제 저는 3학년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제 여름방학엔 보통 이제 SAT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욕심이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영재 캠프를 다녔습니다. 한국 대표로서 2명 중에 1명으로 다녀왔는데요. 이때 저는 SAT 공부를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갔다 왔던 것이 제 원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세이 소재, 경험 이런 것들이 단지 점수 몇 점 높은 것보다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유학 준비는 2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기간은 짧았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으로 중학교 3학년, 그리고 미국으로는 9학년에 해당하는 시간부터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를 꼭 유학 준비를보다 이렇게 학교 생활을 적극적으로 임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는데요. 이제 저는 GPA도 꾸준히 관리해왔고, 경시대회, 부산시 교육청 과학경시대회, 전국 이렇게 교육청배 과학경시대회, 우주소년단 전국 수학경시대회, 그리고 한국화학올림피아드 창의력 경시대회 등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고, 또 그렇게 참가했던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러 때문에 오히려 막상 유학 준비를 결심하고 나서는 영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잘 활용한 것 같고요.
또 중학교 때 내신 석사 1등으로 졸업하였고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여학생 수석으로 입학했던 그런 것도 하나의 특기사항으로 어필을 할 수 있었고, 또 학생회 활동도 꾸준히 하여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학생회장을 하였는데 어떤 이런 리더십 포지션도 어떻게 제 자신을 어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미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9학년, 즉 원서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GPA 활동들이 반영되는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GPA가 이제 시작하니까 상승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기보다 그냥 이제 탑 클래스에 있어도 이제 어필은 좋은데, 이제 영재학교는 학생들을 6월에 이렇게 시험을 쳐서 9월 초에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국으로 치면 가을 학기 3학년 2학기 성적을 친구들이 신경을 안 쓴 경우가 많습니다. 유학을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학교에서 유학반 없었지만 같이 준비한 친구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성적에 신경을 안 써서 이제 중학교 3학년 성적이 너무 낮으니까 이제 이미 합격을 했다는 것은 대학들이 다 알고, 그럼 이것은 너는 점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게을러지는 그러한 어떤 이런 좋지 않은 태도 있지 않습니까? 불성실함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애들이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꼭 유학을 생각하진 않았지만 언제든 뭐든 기회가 있으면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성적도 좋게 유지할 수 있었고요. 또 중학교 때 많은 친구들이 과학고라던가 외고를 준비하려고 그것에 관계되는 활동만 하는 반면에 저는 이것들이 시간 낭비라고는 생각하였지만은 그래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해보고 싶어서 이 마음이 저를 가장 이끌었는데, 캠프라던가 또는 경시대, 또 꼭 과학 경시대만 아니고 영어, 국어, 뭐 사회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참가를 하였거든요. 그때 경험들이 저를 꼭 과학만 아는 한국의 과학고 학생이 아니고 또 다양한 거를 어드벤처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학생으로서 어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유학 준비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 유학반이 아니라던가 또는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지 않으면 힘든 점이, 한국 고등학교의 졸업 리콰이어먼트를 채워야 하죠. GPA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미국 이제 대학에서 요구하는 리콰이어먼트를 2번 동시에를 채워야 된다는 점이 가장 힘든 점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장학금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면서 유학 준비를 시작할 때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고민을 할 필요 없는 게, 유학 준비의 가장 큰 부분은 영어 공부인데 어차피 글로벌 시대에 영어 공부는 여러분의 자산이고, 또 미국의 이제 대학에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엔 대학도 많을 뿐더러 캐나다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영어권 학교 애들은 전부 다 미국 대학에 지원하는 준비 자격과 요건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시험 전형을 직접 원서 이제 선별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직접 이제 케임브리지하고 이런 데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AP라던가 토플이라던가 또는 SAT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유학을 목표로 하여서 이렇게 달려가면은 그 나중에는 조금 마음이 바뀌더라도 훨씬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제 친구들도 이제 과학영재학교에서 같이 유학을 준비했을 때 마지막에 이런 장학금이라던가 또는 여타 개인적인 문제로 지원을 끝까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때 준비했던 영어 실력과 또 GPA를 열심히 다져놓아서 서울대라던가 연세대라던가 카이스트 포공에 합격해서 지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제 고민을 할 필요 없이 한번 결심을 하였으면 달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원동력이 여러분이 진로를 바꾸더라도 훨씬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태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제 GPA라던가 또는 자세한 시험 설명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태도는 뭐냐면, 저는 성격이 워낙 활발해서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AA라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이제 담임 선생님 제도하고 비슷한 건데, 학생 8명당 선생님 1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로도 같이 상담하고,
또 과목도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이런 AA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어려울 때 유학을 준비하면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이건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 붙지 않으면 어떠나 이런 그런 걸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친구 관계들도 사실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같은 과학고 특히 이제 이과라는 이런 폭이 좁고 또 한국인 외국인 학생으로서 지원을 하면은 경쟁도 심하고 이런 점 때문에 경쟁심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고 또 상처도 주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같이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달려나간다는 것이 든든한 힘이 되었고 이렇게 친구를 향한 태도라던가 또는 선생님을 향해서 이렇게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들이 학교 생활 3년을 하면서 제가 유학 준비를 하면서 또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즐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즐기고 그 순간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생활 중에서도 GPA하고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은 이제 요즘에는 선택 과목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선택 과목들이 이제 수능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 막상 자신에게 맞는 과목을 선택하기가 힘들고 또 한국에서는 미국의 컬리지 보드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AP 과목들을 듣기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목들 이렇게 선택에서도 마스터 플랜을 잘 짜서 내가 무엇을 언제까지 이루고 싶고 그것에 어떤 과목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것을 잘 생각하면은 이제 미국 대학교 필요한 리퀘어먼트를 채우면서 한국 고등학교 리퀘어먼트를 채울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한 특별 활동도 학년별로 소개하겠는데요. 이제 특별 활동에는 봉사 활동 또는 이제 리더십 포지션 그리고 캠프 같이 이례적인 이런 활동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를 직접 오거나이즈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학년별로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여러 화에 걸쳐서 한 활동도 있고 그 활동마다 어떻게 1학년 때는 하였지만 이제 3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내가 좀 더 이렇게 포지션을 높여가면서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일단 이제 제가 원서에 어떻게 이렇게 어필을 하였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Academic Honors and Programs라고 해서 이제 상을 요구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원서에.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한 상은 이제 9학년 즉 중학교 3학년 때 Korean National Exemplary Student Award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표창장이 되겠죠. 그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생회장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고요. 이런 포지션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 이러한 것이 있다는 정보를 직접 갖다 드려서 제가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때문에 이것에 자격 요건을 갖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을 상에 추천해 달라고 하면 부끄럽지만 많은 학교들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걸 직접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상이라는 게 하나의 인증이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학년 때는 리서치 어워드라고 해서 아까 설명해 드렸죠.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1학년 때 케미스트리 연구했던 것이 그 큰 상을 받았다고. 그것이 1등 상이었는데요. 그것도 많은 이제 학생들이 같은 연구를 함에도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자신을 돋보일 수 있었던 점에서 그것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National Chemical Frontier라고 해서 LG 화학 등에서 이제 주최하는 화학 아이디어에 대한 이런 응모가 있었는데 거기서 동상을 탔고요. 지금 이런 것은 아주 작은 상들이라서 막상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냥 평소에 연구를 하였다는 것과 이러한 연구를 하였던 것을 이런 프로젝트에 응모를 하여서 내가 이러한 것을 어치브했다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으니 이렇게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재학교 3년을 다니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모범상을 받았는데 이 원인은 제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보통 유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규율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규율을 따르려고 하였고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이렇게 3년 계속 모범상을 받을 수 있었고 미국에서도 모범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어떠한 리더십 포지션이라던가 또는 자신의 포텐셜을 할 때 어떠하게 정도를 밟아 나가면서도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학년 때하고 11학년 때 이제 카이스트하고 포공에서 연구했던 것들을 이제 페이퍼로 냈고요. 그 다음에 내셔널 사이언스 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게 9학년 때, 즉 고등학교 때보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제가 과학자의 꿈을 이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비록 영재학교에서는 경시 공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야 됐지만 9학년 때 준비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과학자를 하고 싶었다는 걸 어필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표창장을 받았는데, 그 RCY라고 레드크로스 유스라고 이렇게 한국 적십자의 소년단체입니다. 이 활동도 봉사활동인데 이걸 열심히 하면서 상을 받았고요. 또 Korean National Mass Assembly Assessment 골드 메달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제 9학년 때인데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비록 프라이빗한 컴페티션이었지만 전국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돋보이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해드릴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이제 퍼스널 액티비티에 해당하는 건데요. 이거는 외부에서 인증한다기보다 이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원서에 이제 공식적으로 기입을 하게 된 내용인데, 일단 저는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한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학교가 부산에 있는데 집이 부산이라서 부산 이제 학교 근처에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틈틈이 했는데, 아무래도 공부도 하고 준비해야 할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그 봉사활동을 나 공부와 공부 중간에 브레이크로 삼으면서 그렇게 내가 받은 것을 남에게 베푸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런 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원서에 포함시킨다면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니고 또 여러분 인생에도 중요한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한 봉사활동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는 봉사활동 클럽인 해밀이라는 것을 조직하였고요. 친구들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이렇게 같이 해서 조직하였는데, 그때는 유학을 시작하기 전이었지만 이렇게 제가 장이 되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졸업한 다음으로는 후배들에게 계속 연결해서 그 봉사활동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활동에 이제 강조되는 것이 리서치였지만,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이제 스튜던트 카운실에서도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제가 특별히 또 학생에서도 봉사부에 있었습니다. 그 봉사부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학생의 업무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피상적인 뭐 도서관이라던가 또는 점자 봉사활동 이런 거 말고 직접 자신이 느끼고 직접 봉사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정보를 찾아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중한 경험, 그리고 봉사활동의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를 연결해주는 활동이어서 이것도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또 저는 사물놀이라고 제가 가장 좋아했던 고등학교 때 활동인데, 이것은 우리 학교에 있는 클럽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풍물부인데, 이 활동이 가장 재밌었던 것은 지금도 그때의 경험이 가장 소중해서 저도 이제 대학교 와서도 풍물부에 가입을 했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그냥 한국인이라면 풍물하고 태권도하고 또는 뭐 사활동 한다거나 이런 것이 너무 리피티브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어필했냐면, 나는 사물놀이를 하면서 배웠던 게 한국인의 정서를 배운 것도 있지만 같이 무언가를 해낸다는, 공연도 했고 또 그 공연 봉사활동도 하면서 같이 있다는 어떤, 내가 돋보이지 않더라도 어떤 일원으로서 봉사해서 우리 전체가 잘 되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게 행복해서 그게 하나의 경험이었다라는, 똑같은 활동도 어떤 다른 시각으로 그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활동이 돋보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또 그것이 원서를 쓸 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등학교를 다닐 때 클럽 활동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느끼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원서에 잘 표현하면은 공부만 하는 그런 범생보다는 미국에서 볼 때 훨씬 더 가슴이 열린 포텐셜이 있는 학생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것이 대충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인턴 포지션을 하나 했었는데 이것은 좀 마이너한 거라서 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을 했냐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정도로 고등학생으로 어떤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거기 박사님께서도 제가 피상적으로 그냥 원서에 레주메에 쓸 정도의 이런 것을 구하는 사람으로 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또 제 나름대로 미리 연구를 해가서 준비를 해가서 어필했기 때문에 박사님도 그냥 시간만 써주겠다고 하시다가 제가 저는 자존심 그렇게 못합니다. 고등학생 인턴이 아무리 없다 해도 제가 그럼 처음인데 이렇게 임프레션 남길 수는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하겠다고 차라리 쓰레기를 줍더라도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뭘 하는지는 보고 가겠다고 그래서 후배들에게 소개해줬다고 했더니 박사님께서 굉장히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받으셔서 다른 박사님들을 소개해 주셔서 거기서 한 3분의 외국인 박사님까지 포함해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고등학생은 오지도 않고 바쁜 연구 가운데 갑자기 연구팀장님이 불러내서 이 학생하고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박사님 한 분과 한 1시간 정도 얘기하면서 제가 2차적인 정보로 느낄 수 없었던 생생한 경험, 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분들로 통해서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내가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을 배웠다는 걸 원서에도 꼭 표현했고요. 또 뭘 느꼈냐면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그냥 어리게 그리고 그냥 플리시하게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하겠다가 아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더라도 여기서 내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러한 점을 강조했던 점이 제 생각에는 원서를 어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 요소는 저는 평범했습니다. 물론 좀 특별한 그것도 있었지만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그것을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임했고 또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이 나의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최대한 그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했고 또 전략적으로 자신을 어필할 수 있었던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한국엔 기회도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것을 인테그레이트해서 원서로 표현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학생으로 대학에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